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지난 10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었죠. 그때 4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이 동행을 했고 한 수백 명 정도의 지지자, 그다음에 또 일부 이제 반대자 뭐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해서 대단히 소란스러웠는데, 오늘은 뭐 변호인 한 명을 대동하고 혼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청래 최고위원 등 뭐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 다 가서 이재명을 지킵시다 뭐 이런 막 캠페인을 벌이고 그랬는데, 오늘 현장에 보니까 뭐 정청래 박찬대 최고위원 뭐 그다음에 뭐 박성준 대변인 뭐 이렇게 그 일부 현역 의원들이 동행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지자들 뭐 무슨 뭐 촛불 행동 뭐 시민연대 뭐 이런 이제 그런 단체에 이렇게 이름을 걸고 뭐 수백 명 수준이던데요. 수백 명 수준이 그 서울중앙지검하고 대검하고 그 사이 길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피켓을 들었는데, 뭐 이재명 힘내라, 뭐 우리가 이재명이다, 뭐 표적 수사 중단하라, 뭐 정치검찰 타도하자, 뭐 이런 피켓, 팸플릿 뭐 이런 걸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앞을 지나면서 잠깐 내려서 손을 흔들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와서 그 앞에서 본인의 그 간단한 메모를 낭독을 했습니다. 자, 뭐 이 메모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남더군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 검찰의 나라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현장을 똑똑히 기억해달라. 이게 바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이다. 뭐 이런 본인의 주장을 했고, 뭐 정적 제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진술서를 곧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마 진술서를 가지고 온 모양인데,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는 A4 용지 6장, 근데 지금 언론 보도로는 A4 용지 한 30장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진술서를 곧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거기에 대장동 우일의 이 부분에 관한 자기의 그 입장은 다 들어가 있다. 뭐 그 낭독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출두 장면을 봐가면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 이런 거죠. 자, 조국이라는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비서인데 자기 비서였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그 결정 자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때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 수업을 시켜서 본인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검증 과정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에서도 자,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권에 출마했을 때,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여러 차례 검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해서 뭐 대권 수업을 시켜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드는 거는 이건 무리다. 이런 판단을 했을 법한데, 근데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건 뭐 일종의 뭐가 쉬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자기들 위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의 흠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회를 놓친 거죠. 조국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은 청문회가 없으니까 그냥 손절할 기회를 놓친 거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의혹이 보도가 됐죠. 내정된 뒤에. 그러니까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제 추적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를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도 당시 상당한 정도의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억지로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며칠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또 한 번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의혹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의혹이다 그거는. 그런데 당시 그 검증 작업을 어떤 식으로든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변호사기 때문에 보면 알죠. 사모펀드 의혹이나 아니면 정경심 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그 아들 뭐 인턴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딸 문제 뭐 이런 것들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손절을 했으면 만약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안 했으면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했다든지 뭐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손절할 기회를 또 놓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서초동 시위, 조국 수호라는 서초동 시위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혐의 같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2020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러면서 그 빚을 청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이 조국 수사를 했던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정권교체의 제1의 요소죠. 자, 그런데 그때 장면이 떠오른다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대선 끝나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하고 나서 많은 민주당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아, 이 이재명 대표의 의혹 이거 쉽게 못 넘어간다. 바로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이죠.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의 계획, 그때 이재명 대표의 계획은 아마 제가 유튜브 한 거에도 명확하게 드러났죠. 제가 방탄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국회의원 나온다 만다 할 때 왜 국회의원에 나오려고 하느냐? 그건 방탄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제 유튜브를 보는 민주당 그 친민주당 사람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한테 이 방탄 갑옷을 계속 씌워주고 그다음에 8월 전당대회 때 대표를 뽑으면 이거는 이재명의 계획대로 민주당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설계대로 이렇게 지금 그 제목을 단 건데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배지를 달아주는 것, 뭐 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표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이재명이 설계한 민주당의 길을 적당한 선에서 차단하는 거고 이재명은 죽어도 민주당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은 이재명이 설계한 대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국회의원 당선시켜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을 위한 방탄에 나서도록 이재명 대표가 되는 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도와줬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아니 민주당에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안다니까 이거를. 적어도 법률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돼 있으니까 내년 총선에 공천받겠다. 뭐 그 후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을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 등극하고 이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완전히
운명 공동체처럼 만드는 이런 행동, 이거를 사실은 차단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민주당의 그 미래를 거의 그냥 이재명한테 맡겨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 아마 조사를 마치게 되면 아마 소환 요구를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다 못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안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뭐 체포영장을 뭐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성남 FC건과 같이 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러면 또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뭐 부결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 왜? 대장동과 관련한 배임죄는요, 배임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에 관해서 검찰이 제가 보건대 아마 물증이 있더라도 이 수사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제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설계해 놓은 대로 민주당은 그 국면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뤘고,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설계한 그 그림에서 민주당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년 총선 참패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참패가 예고돼 있다. 물론 그 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5월 연말쯤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 이런 사람이 다수가 되면,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그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간의 싸움이 될 것이고, 비명계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지 다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민주당은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이 설계한 민주당의 길, 이거를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차단하고, 그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이제 가시화됐는데 사법 리스크가, 여기서 또 기회를 놓치면 정말 조국 사태의 결말과 똑같은 결말이 될 것이다. 그거는 결국 이제 뭐 정권 교체는 뭐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물 건너가는 형국이 되고요. 민주당으로서의 정권 교체라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 이재명이 설계한 민주당의 길은 민심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조국 사태라는 게 바로 민심과 멀어진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거고요. 이재명 계획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민주당은 결국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검찰이 여러 증거, 인적 물적 증거가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적 증거 같은 게 이제 수사 단계에서 안 나오면 아마 재판 단계에서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재명과 민주당, 이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있는 민주당은 계속 지지율 추락하고, 야, 도저히 이 민주당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민심들이 확산이 될 텐데, 그때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아마 본인이 설계한 대로 밀고 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중간에서 차단할 수가 있을까요? 구심점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지금 자유임몸이 됐습니다만은 어차피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 뭐 3월 귀국설도 있고 6월 귀국설도 있는데, 원래는 6월 귀국이죠. 들어온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앞으로 대권 주자가 다시 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과거에 보면 민주당의 어떤 배후 이런 사람들로서 많이 그 거론되던 사람들이 원탁 K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뭔가 지금의 민주당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회의체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결국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끝내 못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두를 봐가면서, 아, 민주당이 결국
과거 조국 사태의 늪으로 조국 시즌2로 다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빠져들어가는 결과가 어떨 것인지 뻔히 알면서 아무도 지금 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국 시즌2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정치라는 거는 또 늘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결국 과거 조국 사태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그 결말을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민주당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